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동원해서 김정은 환영식에 이용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참 황당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국정원 제1차장님, 송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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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정말 황당한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송지영 아나운서가 간략한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지난 16일 교례하나되기 운동본부가 모 초등학교에 평화통일 수업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6학년 담임교사 2명이 신청했고요. 여기서 평화통일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쯤에 우표 엽서 같은 거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답방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통일을 바란다 하면서 한반도 깃발이 그려져 있었고요. 거기에 빨리 언제든 와주시오 뭐 이런 통일 수업을 하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별로 제재가 없었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국 이것이 김정은 답방을 환영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민환영단 게시판에까지 올랐습니다. 야. 나중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항의를 해서 게시판에서는 그것을 삭제를 했지만 이것이 지금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너무 노골적으로 세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정말 큰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공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공작하는 겁니다. 공작이군요.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통일 전선 공작이에요. 말하자면 남한 내에 있는 혁명 역량을 고조시키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공작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교육을 한 단체가 우리견의 하나되기 운동 본부라고 하는데 이 우리견의 하나되기 운동 본부 이 단체에서 주관이 돼갖고 이런 거 하는데 이건 주로 대북 지원 그런 통일 운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운동 본부에서 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북한 편향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가서 한 내용도 앞에서 우리 송정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그 한반도기가 그려져 있는 엽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 교실에서 왜 느닷없이 한반도기가 나와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기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 국가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을 아무리 어린 아이들만 다 알거든요. 6학년이면 알 거 다 알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당당하게 김정은이 답방은 어떤 면에서는 환영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환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환영을 해야만 어떻게 해야만이 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그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교육을 했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어린 아이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김정은이 환영한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쓰게 시켜갖고 거기다 전화번호 이름까지 다 쓰게 시켜갖고 그걸 갖다가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딱 게재하니까 그것을 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국가관을 갖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라고 초등학교에 보내는 건데 느닷없이 김정은이 답방 얘기 환영한다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정상적인 부모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황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는 그 단체를 보면 민노총, 전교조 이런 우연장들이 다 거기 공동 대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조성우 씨가 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조성우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도 범민련 이런 그 실무대표 반국가단체 그렇죠.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죠. 범민련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북한식 통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를 주장하는 단체거든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이 우리 결의 하나되기 운동 본부 이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단체의 성격은 보나마나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김정은이 하는 게 뭡니까? 북한이 하는 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상화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해서 제가 아까 이거 공작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진짜 공작이네요. 우리 애들 어린애들한테 공작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김정은이 오는 거와 관련해갖고 일방적으로 찬성을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영하라고. 그렇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웬만한 건 많이 안다고 치더라도 일반 생활과 관련된 건 김정은의 실체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까?
정말 큰일 났는데요. 특히나 이제 김정은 답방과 연관된 좌파들의 지금 조직적인 활동들 아니겠습니까? 광화문에서는 뭐 환영 행사 벌이고 초등학생들 상대로 가서 말이죠. 서명 받고 또 지하철에서는 또 환영하는 또 서명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는데, 자, 이게 문제는 김정은 답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지금 뭐 연내 답방은 어려울 거다. 미국도 아직까지도 2차 회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네 번째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이 좀 뭔가 무리가 아니냐, 대북 제재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미국과 한번 속도를 맞춰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말이죠. 지금 연내 답방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 연내 답방이 오르냐 안 오르냐는 찬성 반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의 연내 답방을 하려면 지금 얘기하는 게 환영 분위기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환영 분위기가 못 일어나면, 왜냐면 어차피 이건 남남 갈등에 상당한 아주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방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영은 못할지언정 저항운동, 반대운동은 조금 수그러드는 분위기에서 와야만이 진정한 김정은이의 답방 의미, 진정한 답방 의미는 현 국면에서는 비핵화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김정은이가 상당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김정은의 한국 답방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연내에 시기적으로 이 타임 데드라인에만 매여가지고 연내 답방을 이렇게 집요하게 밀어붙이면 저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도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중매 역할, 미국은 협상 당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한테 들은 중요한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1년 내 비핵화하겠다. 또 리스트 주면 공격할 건데 나 안 주겠다. 이런 거 엄청 중요한 건데 우리 국내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미국 고위 관리, 미국 언론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간의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저는 순리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연내라고 하는 시안에 쫓길 이유가 없고 답방의 의미가 얼마나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즉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누차 얘기지만 김정은이가 온다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가 남북관계의 급격한 개선에 우려의 시각이 상당해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아셈 회의에서 봤잖아요. 비핵화가 되려면 먼저 제재 완화하라니까 콧방귀도 안 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이 남북관계만 혼잡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조명근 장관이 미국 갔는데 가서 미국에서 나온 거 보면 그것도 참 교묘합니다.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나란히 가야 된다 했는데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고 돼 있어요, 발표가. 이게 달라요. 나란히 가는 데서는 속도를 맞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맞춰요. 함께 가는 것은 삐뚤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미국 정부의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아주 노골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봐가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과거, 도발, 군사적인 침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되겠다. 왜? 특히 사과도 중요하지만요,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남북 군사합의서가 지금 비준까지 딱 되어갖고 지금 이미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부는 남북 군사합의서가 아무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 특히 수도권 방어력이 약화됐다. 우리의 정찰, 그다음에 정밀 타격 능력이 약화됐다. 이런 우려가 심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과거 도발을 다시는 안 하겠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의해서 우리가 약화된 그런 억지력, 방어태세 이런 거를 조금 염려와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말만이라도 재발 방지 약속하니까. 김정은이가 재발 방지 약속한다고 저는 그거 절대 믿지도 않습니다. 참 김정은 답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말이죠. 일단은 재발 방지 말씀하신 대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김정은 와서 그냥
그대로 돈만 받아가겠다. 또 우리는 굴종하겠다. 이런 의미가 너무 많이 내포돼 있어서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답방과 관련해서 탈북자 사회에서는 뭐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많은 탈북민들이 북쪽을 이제 고향으로 두고 왔기 때문에 통일하면 가슴은 뭉클하지만 냉철한 이제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을 한다면 북한의 조카 통일이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나가는 통일이냐 김정은이 이제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이제 외화가 딸리니까 그걸 국면으로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꼼수에 우리가 또 휘말리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막 나뉘거든요. 사실 통일하면 바라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그대로 두고 그 김정은이 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제 다 이제 제쳐두고 하라는 대로 다 해주면 결국은 우리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이제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모두 차리고,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합쳐서 통일 좋습니다. 김정은이 방문도 좋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방문할 때는 핵 리스트를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핵 리스트도 가져와야 되고요. 또 미국과 함께 우리가 북한을 압박해서 자유민주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고 말이죠. 오히려 적화의 길을 열었다. 예, 김정은 서울 답방은 어떻게 보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북한이 원하는 바가 많죠. 빨리 가서 뭔가 매듭 짓고 지원받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6.15 공동선언 처음 6.15 정상회담 했을 때부터 네. 당시에는 이제 김정일이잖아요. 김정일이가 한국 답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김정일이도 안 왔고 그리고 김정은이도 김정은이는 이제 현안으로 지금 걸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왜 우리 대통령이 평양만 올라가느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는 과거 김정일 때에 비해서 답방의 원칙, 답방의 약속이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답방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정부도 답방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김정은이가 본인이 우리 대통령 만났을 때 내가 서울 가는 건 북한에서 다 반대야. 근데 나 혼자 지금 가려고 그래. 내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본인이 답방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갖고 한반도에서는 이거는 뭐 문 대통령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해갖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정상회담 이런 채널이지 않습니까? 남북 간 그런 그 비핵화 분위기 또 관계 개선 분위기를 우리 대통령이 만드는 건 사실인데 김정은이는 이걸 왜곡해갖고 자기가 만들었다. 이거를 전 세계에 과시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평화 지도자 또 비핵화를 약속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엠만만 하면 우리 국내에서 상당한 그런 여건만 만들어주면 올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좀 커졌다. 네. 시기가 저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시기가 문제다. 네, 시기가 문제다. 왜냐하면 형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재 완화를 먼저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펜스 우리 부통령 만났잖아요. 안 된다고 시진핑 했죠. 만났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재 완화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워딩 또 펜스는 뭐라 했는지 시진핑과도 뭐라 했는지 이런 거를 언론에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제재 완화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말하자면 견인하기 위해서 먼저 제재 완화를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까지 가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고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변함이 없다. 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이가 답방을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치고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아하. 그래갖고 말하자면 꽃자락을 깔아주는 거죠. 예, 꽃자락을 깔아줘야 김정은이가 좀 편하게 와서 북한 주민들한테 내가 말이야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이 제재 완화 이런 거 많이 없애주고 왔고 그래서 남북 경협이 앞으로 잘 될 거야. 금강산 개성공단 이런 거 잘 될 거야. 이런 거를 이제 북한 대내 주민들한테도 선전하고 해외도 선전하고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김정은이는 과거 김정일 때보다는 훨씬 더 오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국내에서 이 미북 관계에서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약속 조치 없이 오는 거에 대한 국내에서의 어떤 불만, 또 불안, 비판과 반대 이런 게 세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쉽게 연내에 오겠다고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저렇게 악질적인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거 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고 광화문에 현수막 걸고 서명받고 정말 나라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방송 보시면서도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을 쿡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추천 버튼 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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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